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가이드북 5번째 날 26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최고의 기회, 유사나 보상 플랜에 의해 유사나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사나의 노력이 반영된 보상 플랜은 유사나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모든 유사나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이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재정적 성공을 이루도록 돕는 최고의 기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사나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 주문 혜택인데 바로 멤버십 가격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첫 주문은 무조건 첫 주문 금액 전체에서 10%를 할인하는데 두 번의 자동 주문 때 사주 단위로 각 5%씩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소비자 회원과 독립 디스트리뷰터 회원의 구입의 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유사나에 소속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 두 가지는 가져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즈니스로서 유사나 회원이 되었을 때를 설명드릴게요. 비즈니스의 시작은 첫 번째 디스트리뷰터로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터킷이라고 하는 제품과 함께 제품을 같이 구입을 하면 제품의 누적에 따라서 내 안에 사이버상의 비즈니스 센터가 오픈되게 돼요. 그렇다면 타사와 비교되는 유사나 보생 플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사나 보상 플랜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빠밤. 직급, 단계, 깊이의 제한이 없는 정말 공정한 보상 플랜입니다. 타사의 네트워크의 보상 플랜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텐데요. 나의 직급 또는 나의 단계에 상관없이 또 내 합으로부터의 깊이에 상관없이 아주 공정한 플랜입니다. 또 매월 마감이 없이 실적이 2월됩니다. 또 주별로 후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또 유산화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지급됨으로 인해서 한계 없는 수익을 드려요. 아마 아실 텐데 다른 타사 네트워크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유산화는 내가 원한다면 한계 없는 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면서 원코드로 24개국을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유산화만의 이제 차별화된 8가지 혜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매주 후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유사나 제품과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팀과 함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매주 발생된 그룹 실적 점수에 대해서 전체 그룹에 대해서 20%의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비즈니스 센터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게의 개념인데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가 늘어날수록 수익의 기회가 증가하고 놀랍게도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소득이 가능합니다. 또 리더스 보너스라고 해서 이제 자격을 달성한 골드 디렉터 회원에게 전 세계 후원 수당의 매출의 3%를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예요. 한국만이 아니고요. 24개국 전 세계의 매출입니다. 또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인 매출 말고 아까 소비자 회원도에게도 드렸던 자동 예약 주문에 대해서는 만약 이렇게 자동 주문 점수로 인해서 한 가게를 채우는 맥스아웃을 하게 된다면 후원 수당 보너스를 250점을 더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매출인데 예약으로 매출이 이렇게 달성되었을 때는 미화로 250달러를 더 주는 거죠. 대단하죠? 또 신규 파트너가 비즈니스 시작하고 나와 프리미어 페이스세터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이 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15%, 최대 15%의 평생 보너스를 가집니다. 한 번 매칭된 관계로 평생 받을 수 있는 매칭 보너스예요. 타사는 뭐 이렇게 시작하고 몇 개월 또는 나의 뎁스로부터 몇 단계에 있는 사람 것만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내가 소개한 신규 파트너가 나와 어떤 매칭 자격이 됐을 때 평생 수입의 퍼센트를 최대 15%까지 그 사람의 소득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너스로 더 주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잘 키운 파트너가 평생 나의 연금이자
나의 용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용돈을 주는 파트너입니다. 네, 셀러비브 보너스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후원한 PC 소비자 회원이 처음으로 셀러비브 제품을 구입했을 때 구매 금액의 20%를 후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네, 이렇게 셀러비브를 처음 경험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20%를 바로 그 다음 주에 달러로 지급을 하는 거죠. 괜찮죠? 엘리트 보너스는 총 후원 수당의 매출의 1%를 네, 전 세계 분기별 최고 소득자에게 분배를 해요. 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전에는 이제 55명이었다 이게 60명까지 또 늘어났거든요. 전 세계 매출을 1%를 3개월에 한 번씩 분배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전 세계 60번째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 중에서 받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비즈니스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인데요.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국내 프로모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인정과 보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굉장히 활력이 되고 자극이 되고 성장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후원 수당을 한번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즈니스 센터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의 개념, 가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이버상에 그리고 전산상에 보이죠. 따라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익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QR코드가 있으니까 QR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센터는 회원 가입 후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점수를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는 경우인데 누적하여 첫 번째 주문 또는 가입 후 여러 번의 주문을 통하여 누적하여 내가 개인이 구매한 제품이 200점 이상 달성됐을 때 사이버상의 가게가 하나 생겨요. 이거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터 킷을 구매하시고 제품의 소비를 천천히 해서 그 경험이 쌓였을 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또는 어떤 자본 없이도 어차피 내가 소비하는 제품으로 이런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소비가 400점 정도 이상 됐을 때고요. 첫 주문하고 여러 번의 누적은 맞는데 아까 그 첫 가입일로부터 6주 이내, 즉 여섯 번째 금요일까지만 이걸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음 가입을 해서 이렇게 누적됐을 때 세 개의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기한은 6주 이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선화가 얼만큼 공정한 회사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만약 처음에 내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 포인트가 아까 한 개의 가게를 만드는데 200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첫 번째 구입한 점수가 400점 이상이 됐을 때 회사는 200점만 가져가요. 200점만 이 원BC를 배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점수는 또 절반을 나눠서 두 번째 가게, 이제 2번 가게와 3번 가게에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500점이라고 한다면 한 개의 가게를 준비하는 200점을 제외한 500 빼기 200 하면 300이죠? 300 나누기 2 절반으로 나누면 150이죠. 그렇게 해서 2번 가게에 150, 3번 가게에 15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화는 이 하부에서 있었던 점수가 다시 1번 가게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나의 소비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 가게인 나의 1번 가게에도 쌓이고 3번 가게인 나의 1번 가게 오른쪽에 쌓이면서 바로 첫 번째 수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공정한지 정말로 딱 한 개의 가게를 이렇게 만드는 점수만 가져가고 또 그 넘치는 것은 다시 이 가입한 디스트리뷰터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것도 놀란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별 후원 수당 점수는 뭐냐면요. 제품별로 실적 점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 고객들이 구입한 거 이 모두에 다 해당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구입하는 거나
이런 소비자가 구입하는 거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점수를 배치할 수 있어요. 나의 가게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룹이 생기죠.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의 BC를 기준으로 매주 좌우에 누적되는 그 점수를 그룹 실적 점수라고 하고요. 주별로 이 좌우의 균형이 잡혀서 계산된 점수를 미국의 달러로 환산해서 지금은 1150원으로 환산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을 계산한 점수를 좀 알아볼까요? 후원 수당 점수는 비즈니스 센터의 왼쪽과 오른쪽에 쌓여있는 점수,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잡혔을 때 1대1로 균형이 잡혔을 때 이 작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20%로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계산할 때 팀 하위에 그 쭉 아래로 내려갔을 때 레벨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사는 뭐 나로부터 몇 단계까지만 만약에 제한을 한다. 또는 나의 바로 직대는 몇 프로, 두 번째는 몇 프로, 세 번째는 몇 프로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봤거든요. 그런 거 없이 나의 하부로부터 제일 아래까지 되어 있는 거 똑같이 20%로 지급이 되고요. 이런 직급이나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냥 동일하게 20%로 계산이 돼요. 내가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하부의 그룹에 대해서 퍼센트를 더 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나 기간이 오래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륜이 쌓인 사업자나 똑같이 20%라는 건 굉장히 공평한 거죠. 왜냐면 경험이 많으신 분은 아무래도 매출 금액이 많을 텐데 나의 단계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간다면 이제 대한민국 그 네트워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률 35%를 쪼개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파일을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이 35% 내에서 똑같이 20%로 나눠주게 됩니다. 후원 수당은 비즈니스 센터의 왼쪽과 오른쪽의 그룹 점수인데요. 이거는 최소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빵 가게나 커피 가게에 최소 몇 개의 쿠폰을 모아야 된다. 최소 몇 점을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유산화에서는 최소 125점을 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쌓인 점수가 125점 이상, 125점 이상 됐을 때 작은 것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유산화에서는 25불 이상부터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125 곱하기 20%니까. 그래서 125% 이하는 소멸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그리고 그 이상에서 지급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후원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누적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1BC와 3BC의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1BC의 수익 구조는 나의 왼쪽 전체 점수, 오른쪽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만약 왼쪽 점수가 5,000점이고 오른쪽 점수가 4,000점일 때 아까 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른쪽 점수인 4,000점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곱하니 800달러 미화로 800달러 지급을 하고 왼쪽에 쌓여있던 5,000점 중에 4,000을 빼니까 1,000점이 남죠? 근데 이거는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로 2월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3BC 가게가 세 개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까 똑같이 5,000점이었다면 이것을 나의 하부에 있는 2번 가게에 또 좌우로 쪼개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2,500, 2,500. 또 이런 4,000점의 같은 경우는 나의 하부에 있는 3번 가게에 또 하부의 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치상으로. 그렇게 되면 2,000, 2,000.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2번 가게에 2,500, 2,500이었기 때문에 2,500 곱하기 20%하면 500달러가 발생을 하고요. 3번 가게 같은 경우는 2,000, 2,000이기 때문에 2,000 곱하기 20% 하니까 400달러가 발생을 했죠. 거기에 1번 가게도 다시 한번 올려주는 구조가 돼서 아까 말했던 5,000 대 4,000이니까 4,000이 작은 점수죠. 4,000 곱하기 20% 하니까 800이 된 거예요. 이상하다. 똑같이 1번 가게와 3번 가게에서 뜬 매출은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9,000이죠. 나의 왼쪽에 5,000, 나의 오른쪽에 4,000. 근데 가게가 3개일 때는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2,500, 2,500, 2,000, 2,000. 그래도 합은 다 9,000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가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극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내가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이 2월이 되는데 비즈니스 센터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발생하는 그룹 실적이 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를 네트워크 조상님, 네트워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춘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실적의 점수를 뺀 남은 점수 어떻게 될까요? 남은 그룹 점수 사라질까요? 네, 유산화는 사라지지 않고 남은 그룹 점수는 그 다음 주로 실적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작은 점수가 남아 있더라도 1점 단위까지 다음 주로 2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재기 같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쌓여 있는 점수가 이제 단 5,000점까지만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쌓여있는 점수가 둘 다 동시에 5,000 이상이 됐을 때는 이 양 라인의 다운 그룹에 이런 매출을 굉장히 탄탄히 쌓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로는 양쪽이 한쪽에 5,000점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대신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가게를 더 주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센터를 성장시키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나의 비즈니스 센터에 쌓이는 점수가 성장하여 좌우 그룹 실적이 각각 5,000점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로 성장시킨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꽉 찼다. 맥스아웃이라고 하고요. 이 비즈니스 센터를 맥스아웃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보상을 줍니다. 비즈니스 센터가 아웃됐으니까 5,000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디스트리뷰터당 소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의 개수는 무제한. 이건 비즈니스 가이드북이라고 했고 여기 쌓여 있는 거는 모두 다 책임을 져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무제한이라고 회사가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무제한, 소득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리더십 보너스에서 방금 내가 자격을 달성한 골드가 지금 이 가게 하나를 꽉 채웠기 때문에 리더십, 나의 이런 직급에 맞는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후원의 매출의 3%를 분배해서 특별 보너스가 지급이 되고요. 또 이게 만약 이 매출이 예약한 자동 주문, 이제 오토 오더라고 하는데요. 비자동 주문으로 만약 이걸 맥스아웃 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예약해서 먹는 소비자가 탄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추가로 보너스를 더 지급을 해줘요. 후원 수당으로 250점, 미화로 250달러를 매주 더 지급을 합니다.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당장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의 차별성과 효능을 알고 꾸준히 섭취하는 회원이 늘어서 양쪽이 5,000점이 달성을 했을 때 매주 나의 노고에 대해서 어차피 뜬 매출인데도 추가로 250달러나 더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란 디스트리뷰터당 소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의 개수에 제한이 없고 따라서 비즈니스 성장을 통해 무한한 비즈니스 센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본인의 팀 내 가장 아래에 배치하여 비즈니스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방금 제일 아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어느 라인이든 파트너의 맨 아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와 파트너가 하나의 팀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나만 혼자 독고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너 라인 밑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함께 비즈니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윈윈입니다. 스폰서가 이런 직급의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서번트의 개념처럼 파트너의 맨 아래에서 뛰는 그런 다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내가 이 맥스아웃을 시키는 순간 가게가 지급되는 거예요.
일했던 기간과는 상관없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내가 달성하기만 한다면 지급되는 거죠. 또 더 많은 비즈니스 센터를 추가하고 성장시켜서 수익에 제한 없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스폰서, 먼저 일한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또 당연히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탄탄히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보상이 탄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 오픈된 가게에서는 계속 이렇게 5천이 나왔다 해서 여기서 무한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1, 2, 3번의 가게 있었잖아요. 1번 가게에서는 2개까지만, 또 2번 가게에서도 2개까지만, 3번 가게에서도 2개까지만, 4번 가게에서 2개까지만 이렇게 한 가게당 2개씩 계속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 자격은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당장 이 가게를 어떤 파트너 밑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배치할 곳이 정해졌다면 이제 다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열 때는 처음 한 번만 다시 한번 200점. 네네. 200점의 그 계좌를 다시 개설하는 그런 비용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여러분 그룹 내에 가장 아래에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할 수 있고요. 이제 단 6번 비즈니스 센터부터는 여러분의 그룹 내에서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센터로부터 활동한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사이에 두고 배치할 수 있어요. 이 10명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회원이라 후원 수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유산화는 무한 소득이 가능합니다. 네, 원한다면 무한 소득이 가능한 회사랑 회사에서 딱 정해놓고 후원 수당으로는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 회사, 어떤 곳에 있는 리더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까요?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무한 소득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 마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즈니스 센터를 활성을 하기 바이너리 보상 플랜이에요. 바이너리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에 줄이 있다 이 뜻이고요. 이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의 개인 실적 점수를 달성을 해서 우리의 가게를 활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 가게를 활성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의 최저 유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회사마다 다 룰이 다르긴 한데요. 유산화에서는 아까 모토로 했던 세상에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본인도 200포인트 또는 4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반드시 이렇게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원비씨는 매 4주 순환기마다 최소 100점 이상의 개인 실적 점수를 달성을 해서 그 가게를 유지시키고요. 이제 두 번째 가게부터는 그럼 200점, 세 번째 가게는 300점, 네 번째 가게 400점. 그럼 너무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고 두 번째 가게 이상부터는 딱 200점만. 네. 개설을 할 때도 200점, 그리고 유지를 할 때도 2개 이상의 가게일 때는 200점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0점만 유지하면 이제 비용으로 한국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유지를 한다면 무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게의 수당을 채웠을 때 매출로서 저희가 하나로 계산하면 4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출. 그리고 이제 맥스아웃 시켰을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유지 볼륨이 바로 20만 원 또는 4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가게니까 20만 원이겠네요. 비즈니스 센터가 비활성된 경우에 각 BC에 2월 되는 점수가 사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시 활성화되면 이 센터로부터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 경험에 타사에서 독립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있는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편물이 날라온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제 하부에 있었던 라인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좀 놀라웠거든요. 네, 유산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게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센터는 그 위치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도 내 자리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너스 중에서 셀라비브 보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내 가게를 활성화시키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소매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는 이렇게 사주의 순환 주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주문을 하고 4주 뒤에 다시 한번 이 가게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사실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타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빵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내가 매칭이 돼서 나오고 나면 나머지를 다 소멸시키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1대1의 이런 소실적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이제 라인이 3개여서 뭐 5대 3대 1의 비율을 맞추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2대 1을 맞춰야 되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상은 나름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재기를 조장하지 않는 분위기. 매출이 소멸되어서 그 점수를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두 번째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구간이 달라지면 수상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던가 또는 매칭이 되고 나서는 사라진다던가 또는 내가 직급을 가졌을 때 더 많은 퍼센트를 가져간다던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유산화를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재무 상담 일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 매월 마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마감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 유산화도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마감에 쫓기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생활의 경험치를 쌓아서 누군가에게 건강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평생 가져갈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유산화에서 주는 후원 수당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산에 주는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